여러분, 바나나 맛 우유 한 번쯤은 드셔보셨죠? 목욕탕에서 목욕을 마친 후 부모님 손에 이끌려 마셨던 그 달콤한 노란 병. 우리에게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공유되는 추억이자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바나나 맛 우유 한 병이 미국 서부의 한 작은 카페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낯선 땅, 낯선 문화 속에서 힘들어하던 한 한국 유학생. 그녀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꺼낸 바나나 맛 우유 한 병이 카페 사장 마크의 창의력을 자극했고 결국 바나나 밀크 라떼라는 기적의 메뉴를 탄생시켰습니다. 출시와 동시에 SNS는 열광했고 수진의 감동적인 사연은 미국 전역을 울렸습니다. 이 음료는 나의 하루를 치유해준다는 후기와 함께 카페는 매일같이 대기줄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단 하나의 우유가 낯선 문화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수진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 놀라운 여정,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김수진입니다. 올해로 유학생활 2년 차에 접어들었고 현재는 캘리포니아 북부의 한 도시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와 열린 사고 방식, 그리고 낯선 이국적 환경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은 점점 희미해졌고 어느 순간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마다 한인마트에 가거나 가끔은 한식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자체가 크지 않고 한인 인구도 많지 않아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그마저도 가격이 비싸 마음껏 즐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유난히 몸도 마음도 지친 하루였습니다. 학교 거드는 밀리고 아르바이트에서는 실수를 연달아 했으며 룸메이트와도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부모님 목소리가 유난히 그리워지고 한국에서의 일상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러다 그날 밤 저는 한국에서 보내준 소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직접 골라 넣은 라면 몇 개와 마스크팩 그리고 노란 병에 담긴 바나나 맛 우유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평소에는 별 감흥 없이 마시던 우유였는데 그날따라 그것만은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제게 바나나 맛 우유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목욕탕을 다녀온 후 아빠 손에 들려있던 그 차가운 노란 병의 감촉, 그리고 그걸 받아들고 웃으며 마시던 제 모습, 그 옛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병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 안가득 퍼지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우유 한 병이 제게는 누군가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장면을 우연히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카페 에브리 모먼트의 주인 마크였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친절하고 말이 잘 통하는 편이었지만 딱히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조용히 노트북을 켜고 앉아 있었는데 제 울컥한 모습을 보고 걱정된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가 들고 있던 노란 병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저는 그저 한국에서 가져온 바나나 맛 우유라고 대답했고 그는 흥미로워하며 한 모금 마셔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흔쾌히 병을 건넸고 그는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크는 바나나 맛 우유에 집착에 가까운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성적인 맛이라며 이걸 활용해 카페 메뉴를 하나 만들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지만 그는 진지했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이걸로 메뉴를 만든다고요? 라고 물었고 그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마크는 냉장고에서 남은 바나나 맛 우유를 꺼내 다양한 원두를 곁들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우유에 에스프레소를 섞었고 다음 날은 연유를 조금 넣어봤습니다. 어떤 날은 시나몬을 곁들였고 또 어떤 날은 헤이즐넛 시럽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단맛이 너무 강하거나 바나나 특유의 향이 커피의 쌉쌀함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크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우유를 어떻게 마셔요? 특별히 함께 먹는 음식이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목욕 후에 마셨던 이야기부터 친구들과 야외에서 삼각김밥과 함께 마셨던 기억까지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크는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이며 바나나 맛 우유의 포인트는 휴식과 위로라는 테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성을 담아내는 음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마크는 저를 다시 카페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자신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란빛을 띠는 음료 한 잔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위에는 우유 거품이 곱게 올라가 있었고 커피의 짙은 향과
바나나의 달콤함이 어우러진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정말 놀라웠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의 친근함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은은한 커피의 깊이와 따뜻한 우유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와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마크는 씩 웃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나 밀크 라떼라는 메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마크는 이 메뉴의 단순한 맛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 메뉴를 만들게 된 계기와 제 이야기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결국 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느꼈던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크는 메뉴판에 바나나 밀크 라떼라고 적고 작은 종이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에서 온 수지는 이 우유를 마시며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추억의 맛을 커피와 함께 담아 따뜻한 위로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순한 소개였지만 사람들은 그 문장에 공감했고 그 음료를 주문하며 작은 이야기 하나씩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 밀크 라떼는 출시 첫날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사실 마크의 카페는 그다지 유명하지도 크지도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근처 학교 학생들이 주로 찾는 조용한 공간이었고 화려한 마케팅보다는 좋은 음악과 커피의 향으로 손님을 맞이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작은 메뉴판 옆에 붙여진 제 이야기와 노란빛을 띠는 낯선 음료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신 손님들은 하나같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다라는 반응이 나오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손님이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그 밑에는 한국 유학생의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하는 힐링 커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게시물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카페 계정에는 DM이 쏟아졌고 다음 날엔 낯선 얼굴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저에게 직접 다가와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진짜 그 우유로 만든 거예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크의 카페는 점점 더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새로운 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나나 밀크 라떼에는 이야기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어떤 여성 손님은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때 아빠와 함께 마셨던 초코우유가 생각난다고 했고 어떤 남성 손님은 멀리 떨어진 가족이 그리워졌다며 제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잔의 커피가 사람들 사이에 감정을 연결해주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페가 점점 붐비면서 기분 좋은 일만 생긴 건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몰리면 매출은 늘어났지만 그만큼 마크와 저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 밀크 라떼는 일종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어버렸고 거의 모든 손님이 이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문제는 그 재료였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는 지역 한인마트에서만 소량 입고되었고 대량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며칠 사이에 주변의 재고는 모두 동이 나버렸고 우리는 원료 수급부터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천연 바나나를 베이스로 직접 우유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맛이 달랐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 특유의 인공적인 달콤함과 질감은 흉내낼 수 없는 감성이었고 고객들은 눈에 띄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SNS에서는 원래 맛이 아니다. 최근 맛이 바뀌었다는 글이 퍼졌고 어떤 손님은 대놓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쁜 시간대마다 커피 제조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커피 몇 잔이면 충분했던 마크의 여유로운 작업대는 이제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특히 바나나 밀크 라떼는 다른 메뉴보다 손이 많이 갔고 직원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문은 밀려만 갔습니다. 손님들이 카운터에서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어떤 날은 항해 메일까지 도착했습니다. 감성적인 카페는 점점 그 감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크도 시간이 지나자 점점 지쳐 보였습니다. 원래는 눈을 반짝이며 새로운 레시피를 고민하던 그였는데 이제는 계산기 두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수익은 늘었지만 웃음은 줄었고 우리는 더 이상 커피 맛이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둘 사이에도 묘한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바쁜 와중에도 무리를 해서 도우려 하자 마크는 예민하게 반응하며 오늘은 그만 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꽤 상처였지만 저도 그동안 쌓인 피로와 감정이 있어서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카페에서 돌아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원했던 모습일까? 단지 유명해지기 위해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어느새 우리는 모두 성공이라는 단어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크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 둘 다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고. 이 바나나 밀크 라떼는 단지 맛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 때문에
사랑받은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이야기보다 운영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다음날 마크는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 말이 맞아. 우리 뭔가를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마크는 우선 메뉴 수를 줄이고 바나나 밀크 라떼는 하루 한정 수량만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메뉴판 옆에 작은 노트를 하나 비치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추억이나 감정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노트는 금세 가득 찼고 다시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공간으로 다시 변해갔습니다. 마크는 또 하나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를 직접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공급망 문제였습니다. 마크는 한 달 넘게 바나나 맛 우유의 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마트에서 사오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그 양으로는 점점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손님들이 몰려들면서 한 병씩만 파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마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를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더 큰 공급처를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공급처를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수입하는 방식, 그리고 현지에서의 유통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수입업체를 찾아봤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가격이 너무 비쌌고 일부 업체는 신뢰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크는 어느 한인 커뮤니티에서 물건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바나나 맛 우유를 미국으로 들여온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크는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작은 한인 마트였습니다. 카페와는 거리가 좀 있었지만 마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나나 맛 우유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는 마크에게 바나나 맛 우유의 가격대와 유통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크는 그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제 카페가 작은데 처음부터 대량으로 주문하는 게 맞을까요? 그 사람은 마크에게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대량으로 주문하면 재고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우선 소량으로 시작해서 판매 추이를 보며 조금씩 주문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은 협상할 여지가 있으니 최소한의 주문량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적은 수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마크는 그 조언을 듣고 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크는 밤늦게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맞추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가 수입업체와 체결한 계약은 생각보다 적은 양이었지만 앞으로 점차 확장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고객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원료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약이 확정되었을 때 마크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크게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메뉴 하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셈이었죠. 계약서를 끝까지 꼼꼼히 살펴본 후 마크는 그날 저녁 저와 함께 한 잔을 하면서 이게 정말 맞는 결정이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결단을 응원하며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미래가 올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바나나 맛 우유가 카페로 들어오는 속도는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이었지만 공급망이 점차 안정되면서 그 양이 늘어났습니다. 마크는 점차적으로 예전처럼 여유를 찾아갔고 고객들의 반응도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가 수입한 바나나 맛 우유는 매일매일 카페에서 신선하게 공급되었고 맛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다시 만족스러워했고 SNS에서 원래의 맛을 찾았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표권 문제였습니다. 바나나 밀크 라떼가 인기를 끌면서 SNS와 지역, 방송 등에서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쳤던 것입니다. 바로 바나나 맛 우유라는 이름이 이미 한국에서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메뉴일 뿐이라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나나 밀크, 라떼의 인기가 커질수록 이 음료가 상표권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마크는 걱정된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 큰일 났어.
바나나 맛 우유 이름을 쓸 수 없게 될지도 몰라.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크는 이미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상표권을 다루는 사람과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법률 자문을 구하고 상표권 문제에 대해 확인을 해본 결과 바나나 맛 우유의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이 음료의 이름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이름을 바꾸면 그동안 쌓은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지도 몰라. 마크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실제로 카페가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손님들은 바나나 밀크, 라떼를 단순한 메뉴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음료는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이야기와 추억이 담긴 음료였기 때문에 이름이 바뀐다면 이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동안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고수하고 상표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만약 우리가 상표권을 넘길 수 없다면 직접 협상해서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 이름을 지킬 수 있을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크, 우리 우선 이름을 바꾸지 말고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 음료를 계속 팔아야 하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마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곧바로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역시나 예상했던 답변을 받았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는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페를 찾은 고객들 중 일부가 이 문제를 알고는 불안해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면 이 음료도 달라지는 건 아니겠죠?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 음료는 여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맛이 될 거예요. 우리는 고민 끝에 우유 속에 빠진 바나나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행히 고객들도 이 이름이 바나나 맛 우유의 정체성을 잘 보존한다고 생각해 주었습니다. 마크와 저는 더불어 카페를 단순히 바나나 밀크 라떼 한 잔의 힘으로 이끌어가기보다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고 차별화된 메뉴를 계속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야기와 정성이 담긴 음료로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그 일환으로 우리는 바나나 밀크, 라떼 외에도 손님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메뉴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는 예전처럼 새롭게 메뉴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옆에서 그가 만드는 음료를 도우며 카페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바나나 밀크 라떼는 단순히 하나의 메뉴가 아니라 우리 카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커피를 마시러 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교차로인 이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찾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어린 딸과 함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딸은 한눈에 봐도 말이 없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바나나 밀크 라떼를 주문하면서 이 음료를 좋아하거든요. 우리 딸이 한국에 갔을 때 엄마랑 함께 마시곤 했어요. 마크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딸에게는 조금 더 부드러운 말을 건넸습니다. 이 음료, 우리 가게에서만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같이 마시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그 딸은 한 모금 마시고 아주 조용히 웃었고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아이가 몇 달째 말을 잘 안 했어요. 한국에서의 기억을 되살려주셔서 고마워요. 그 이후로도 이런 사연들은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바나나 밀크 라떼는 단순히 맛있는 음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기억과 소중한 감정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매개체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페가 더 많이 성장하면서 우리의 작은 공간은 점차 커져가며 지역사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크와 저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사람들과의 소통을 되찾기 위해 카페를 매개로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창작 워크숍, 어르신들을 위한 추억의 영화 상영회,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함께 나누는 무료 아침 식사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은 단순히 사업적인 성공을 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마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우리가 함께했던 일들이 정말 뜻깊어. 처음에 이 카페가 단지 우리 두 명만의 작은 공간이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위로와 기쁨을 찾고 있어.
우리가 만든 이 작은 세상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바나나 밀크 라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우리 카페가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와 정성이 담긴 진짜 선물이었습니다.